네. 여수시가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모든 시민들에게 30만 원씩 지급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긍정론과 지자체장의 선심성 당선 선물이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흥에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이색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한 환경운동가가 맨발로 얼음 위에서 오래 버티는 세계 신기록에 도전했습니다. 내년도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가 순천에서 열립니다.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기간 중에 열리는데 생태와 정원으로 지속가능한 순천시의 발전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교사들의 노트북 컴퓨터를 해킹해 시험지를 유출한 고등학생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당국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여수에서도 재난지원금이 모든 시민들에게 30만 원씩 지급됩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7개 자치단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일부에서는 지자체장의 선심성 당선 축하 선물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수시의회 제22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1조 9천억 원 규모의 제5회 추가 경정 예산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의회에서 이변 없이 통과되면서 여수시는 모든 시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 30만 원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여수시의 전체 일상회복지원금 규모만 854억 원입니다. 여수시와 의회는 이번 추석 명절 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와 시민들의 따뜻한 명절 맞이를 위해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토록 신속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가족들과 함께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전남 지역에서는 모두 7곳의 자치단체들이 전 시민 또는 소상공인 대상 일상회복지원금의 지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가 활기를 되찾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우리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자치단체들 간 형평성 논란과 함께 전남의 지자체들이 민선 8기 임기 초부터 지난 선거 과정에서 제시됐던 선심성 공약을 실행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지방재정이라는 것이 항상 넉넉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부족한 가운데서 시에 필요한 적절한 요소에 좀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런 예산들이 계획되고 기획되는 가운데서 지출되는 게 아니라 뭔가 선심성 이런 식으로 지급된다고 하면 향후엔 지방재정성 건전성이 좀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민선 8기 시장 군수들의 공약 사항이라는 명분 속에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일상회복지원금이 시장 군수들의 당선 축하 선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대목입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내년도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가 순천에서 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에 열립니다. 순천시는 최근 충남 보령시 머드테마파크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지속가능 발전대회에서 내년도 대회 개최지로 선정돼 대회기를 이양받았으며 내년 9월에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해 생태와 정원으로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순천의 모습을 전 세계와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행사는 특히 지난달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국무조정실 소관 법률로 시행돼 내년 열리는 대회는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첫 행사로 국무총리 참석이 기대됩니다. 국토부와 행정안전부로 이원화된 섬발전사업관리부처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개발 대상 섬 사업이 특수상황지역은 행안부가, 성장 촉진 지역은 국토부가 따로 관리하면서 섬 정책 연계뿐 아니라 일관된 섬 발전 정책 수행에 어려움이 뒤따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개발 대상 섬으로 지정되는 경우 일괄적으로 특수상황 지역으로 관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의 기록적인 폭우에서 보듯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갈수록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고흥에서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탄소 중립 실천의 메시지를 담아 또 한 번의 세계 기록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승환 씨가 청정지역 고흥에서 또 한 번 자신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환경운동가이기도 한 조 씨의 이번 도전은 벌써 37번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맨발로 얼음이 오래 서 있기에 도전해온 조 씨는 지난달 천안에서 3시간 45분에 성공했고 이번에 고흥에서 3시간 50분에 도전한 겁니다. 얼음은 빙하를 뜻합니다. 맨발의 사나이는 지구를 뜻합니다. 빙하가 녹으면 지구가 아픕니다. 지구가 아프면 하늘, 땅, 바다가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구를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조 씨의 세계 신기록 달성을 돕기 위해 바로 옆에서 얼음 위에 올라서는 체험과 함께 다양한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맨발의 사나이 조 씨의 목표는 5분씩 계속 기록을 더해 유엔 본부 앞에서 7시간에 도전하는 것. 광양에서 임진각까지 427km를 맨발로 뛰고 만년설 후지산과 영하 30도의 한라산을 등반한 세계 기록은 모두 이런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이는 푸른 지구를 지키기 위한 도전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청정 환경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바람 때문에 우리 고흥을 찾아서 이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세계 신기록 도전을 하고 또 전 세계에 이 기록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흥이 알려지게 되고 조 씨는 남해안의 끝자락 고흥 청정바다 한가운데서 자신의 종전 기록에 5분을 더한 세계 신기록을 거뜬히 달성하고 또다시 다음 도전을 기약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4,040명이, 전남에서는 5,235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에서는 병원에 입원 중인 20명 가운데 12명이 위중증 환자로 분류돼 치료를 받고 있고, 전남에서는 확진자 가운데 4명이 사망해 누적 사망자가 526명으로 늘었습니다. 한편 여수에서 열린 가수 싸이의 흠뻑쇼와 관련해 전날 3명의 확진자가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7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광주 시험지 유출 사건의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서 재시험 여부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등의 후속 조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내신 시험이 끝날 때마다 잘게 찢어버린 수상한 쪽지. 이 쪽지를 단서로 들통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해당 학생과 동급생은 학교 외벽 창문을 통해 총 15차례에 걸쳐 교무실에 잠입했습니다. 선생님들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백신 프로그램을 삭제했고 원격 해킹 프로그램이며 화면 자동 캡처 프로그램 등을 동원해 시험지를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중간고사에서 7과목, 기말고사에서 9과목을 유출한 두 학생이 오늘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전체적인 문자 메시지라든지 포렌식한 결과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공범이 있다는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매듭지으면서 각종 후속 조치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학교 측은 재시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결론을 낼지는 빠르면 다음 주쯤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수사 결과가 나온 당일 이 학교는 우선 1차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후엔 학생들에 대한 징계 수준도 정할 방침입니다. 광주시 교육청 감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에서 학생들이 시험지를 유출한 경위가 속속들이 밝혀졌다면 교육청 감사는 시험지 보안이 왜 그렇게 허술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또 현장 나가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부분들도 감사 차원에서 확인해 볼 예정입니다. 시험지 유출의 여파가 길어지지 않도록 향후 대응도 신속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세계적인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가 개최하는 콘서트에 목포 출신의 조각가 박은선 씨의 조형물이 등장했습니다.
유럽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박은선 씨의 조각 작품을 신안에서도 몇 년 뒤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탈리아가 낳은 세계적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 보첼리의 고향인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에서 1년에 단 하루 볼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17년째 이어져 온 이 공연은 해마다 저명한 예술가들의 조형물로 무대를 꾸미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올해도 세계 각국에서 2만여 명의 팬이 몰려든 가운데 무대에 우뚝 솟은 대형 조형물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목포 출신 조각가 박은선 씨의 무한기둥이라는 작품으로 보첼리의 무대에 한국은 물론 아시아 작가가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del potenziale della scultura con le luci immaginarie, con le luci fantastiche che rispecchiavano la musica e l'atmosfera che c'era attorno. 보첼리의 요청으로 무대를 꾸미게 된 박은선 작가는 유럽이 인정하는 조각가가 된 지 오래입니다. 미켈란젤로 등이 작업터로 삼았던 조각의 성지 피에트라 산타시의 입구는 물론 도시 곳곳에서 박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작품이 놓인다라는 거는 굉장히 작가들한테 영광스러운 곳이잖아요. 그게 이제 올해 제 작품이 선정이 돼서 여기다 설치됐는데 아주 의외로 반응도 좋고. 스위스 출신의 건축거장 마리오 보타와 함께 신안 자은도에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박은선 작가. 박 작가의 조각과 이를 활용한 마리오 보타의 설계로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인피니또 미술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건축과 조각 거장들의 만남으로 시작부터 화제를 모은 신안 인피니또 미술관은 오는 2025년 완공됩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며칠 새 한두 차례 내린 비로 잠시 수그러들었던 더위가 다시 기승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어제보다 4도 높았습니다.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한 차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아침 최저 24도로 시작돼 낮 최고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오지만 더위는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는 25에서 32도, 목포는 26에서 32도 전망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까지 일어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초속 6m에서 11m 사이로 예상됩니다. 여수 만조 시각은 아침 9시 54분, 간조 시각은 새벽 3시 53분입니다. 광복절 연휴 내내 구름 많고 무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화요일부터 다시 내린 비는 수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 쌓인 더위로 열대야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고흥군이 6차 산업을 실현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과 스마트팜 원예 농산물 납품 유통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은 오늘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자연터와 상생협약을 맺고 스마트팜 혁신밸리 사업과 신활력 플러스 산업 연계를 통해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과 지역 공동체 활성 거점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과 판로 개척, 브랜드 상품화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자연터는 국내 최초로 칼라 대추 방울토마토를 개발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플랫폼에 납품하고 있으며 1, 2차 산업인 생산 가공과 3차 산업인 도시체험형 로컬푸드 마켓 운영 등 6차 산업인 농촌 융복합 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여수해상에서 술에 취해 레저용 선박을 운항한 40대 관광객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